자, 첫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반도체 대기업 다니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기업 취업문이 더 좁아질 것 같습니다. 공개 채용보다 수시 채용으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자, 이 주제는 제 방송에 반도체 대기업을 다닌 분이 있어요. 보통 반도체 대기업 딱 두 개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에.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 그러니까 삼성 다닌 분이 있어요. 삼성. 그분이 이제 현직에서 일하면서 이제 자기 회사 분위기를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회사가 앞으로 이제 사람을 솔직히 말해서 많이 뽑을 것 같지 않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사실 좀 절망적이죠. 왜냐하면 삼성 그동안 그래도 사람 많이 뽑았었거든, 대기업 중에도. 근데 뭐 삼성마저 이렇게 뭐 많이 안 뽑는다고 하면 앞으로 다른 기업도 마찬가지겠죠. 사실 안 뽑을만 합니다. 왜냐하면 반도체가 이전 같지 않잖아. 보통 삼성의 주력 분야가 두 가지죠. 반도체하고 모바일인데, 모바일은 이제 앞으로 뭐 폰이 그렇게 엄청나게 많이 팔릴 것 같지는 않고, 그리고 반도체도 예전처럼 쭉쭉 치고 나갈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람을 많이 뽑을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사실 기업 입장에서 이제는 앞으로 뭐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필요하지 않죠. 예.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공개 채용은 이제 정기 채용 얘기하는 겁니다. 상반기 채용, 하반기 채용. 요즘에는 이런 정기 채용 자체가 없습니다. 기업에서. 예. 그러니까 정기 채용이 없다는 거는 한 번에 많이 뽑지 않겠다는 거예요. 예. 한 번 뽑을 때 한 기수에 뭐 한 1000명씩 뽑고 이런 일은 없다는 거죠, 앞으로. 대량 채용은 없다는 말입니다. 대량 채용은 없는 대신에 수시 채용. 그러니까 수시 채용은 뭐냐면 정말 급할 때, 예. 급하게 사람을 써야 될 때, 그때만 이제 몇 명만 뽑겠다는 겁니다. 많이 뽑는 게 아니라. 예. 수시 채용은요, 웬만하면 대규모 채용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수시 채용을 하겠다는 것은 회사에서 딱 필요한 사람 뽑겠다는 겁니다. 옛날처럼 한 번에 많이 뽑는 게 아니라 정말 필요한 인재들만 좀 골라서 뽑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수시 채용을 하겠다는 것은 다르게 말하면 경력자를 선호한다 이 말이 되겠습니다. 경력자. 그러니까 이제 일을 안 해본 사람보다 일을 해본 사람을 더 뽑으려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러니까 수시 채용은 뭐냐 하면 바로 우리 회사에서 적응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 우리 회사에 들어오면 바로 써먹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 뽑기 위해서 하는 게 수시 채용입니다. 그러면 일을 안 해본 사람보다는 해본 사람이 낫겠죠. 예. 그래서 그 말인즉슨 우리는 경력자를 쓰겠다 이 말입니다. 일을 좀 해본 사람. 그럼 수시 채용이 붙으려면 어느 정도 기업에서 일을 해본 사람이 좀 낫겠죠. 근데 이게 뭐 비단 반도체뿐만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기업들이 마찬가지예요. 일을 아예 안 해본 초짜보다는 일을 해본 사람을 쓰는 게 더 낫다. 예. 사실 뭐 직장 다녀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 가방 끈이 나는 게 회사 들어오면 막 그렇게까지 크게 작용하지 않습니다. 물론 똑똑한 애들이 일을 더 잘하는 것도 있지만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예. 그러니까 뭐 좋은 대학교 나온 거하고 회사에서 잘 융화되고 뭔가 성과를 내는 거하고는 좀 약간은 차이가 있어. 예. 그래서 앞으로는 뭐 생신입이 뭐 대기업 들어가는 일은 잘 없을 겁니다. 웬만하면. 그러면 이제 이런 회사 들어가려면 경력을 많이 채워야겠죠. 문제는 뭐냐 하면, 그러니까 수시 채용이잖아. 그게 수시 채용이 뭐냐 하면 이제 많이 뽑지 않는다는 거. 근데 많이 뽑지 않는데 지원자는 많아요. 그러면 기업 입장에서 어떨까? 더 경력을 보고 더 스펙을 보겠죠. 그러면 경력도 없고 스펙도 없는 사람은 웬만하면 안 뽑힌다는 얘기죠. 예. 그동안 이제 석유, 화학이나 종이 쪽은 원래 잘 나갔던 곳이야. 원래 좀 불안 같은 거를 좀 못 느끼는 곳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근데 그런 곳마저 요즘에는 불황을 좀 많이 체감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정이나 석화의 단점이 뭐냐면 인건비가 엄청나게 비싸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일자리 중에서 인건비는 탑입니다. 탑. 그러니까 그동안 인건비 비싸도 사람을 채용하고 썼던 이유는 뭐냐면 이윤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아, 김동인이 고맙습니다. 그렇죠? 워낙에 이제 성과급이랑 영업이 잘 났기 때문에 비싼 임금을 줘도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성과가 안 나오죠. 영업이익이 오히려 마이너스죠. 그런데 몸값은 비싸요. 이게 엄청 비쌉니다. 그러다 보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좀 부담이에요. 이게 그렇다고 정유를 또 안 돌릴 수는 없고 돌려야 되는데 사람 필요한데 그 사람들 한 사람마다 인건비가 너무 비싸. 그러다 보니까 사람 뽑아야 할 이유가 없어 이게. 그럼 지금 대기업 중에 보면 이제 반도체, 자동차, 정유, 석유, 화학, 철강인데 지금 보시면 철강은 많이 어둡죠. 뭐 철강 이제 공장 가동 중단하는 것도 있고 이제 석유나 뭐 화학, 정유 쪽도 요즘에는 적자가 나가지고 기존 있던 직원 내보내려고 하고 있고 뭐 자동차도 현차 말고는 뽑는 것이 없고 현차도 이번에 한번 뽑으면 이제 더 이상 뽑을 일이 많이 없고 그럼 반도체도 요즘엔 사람 말 필요 없어요 이게. 그러면 앞으로는 대량 채용이라는 게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웬만하면. 예. 그럼 앞으로 대기업 들어가는 정말 빡세겠죠.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견기업도 마찬가지예요. 중견기업도 많이 안 뽑을 거야. 우리나라 그렇죠. 대기업이 많이 안 뽑으면 그 밑에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소기업은 더 안 뽑아 이게. 요즘엔 사람들이 어떤 얘기 하냐면 중소기업도 들어가기 힘들다는 얘기를 해요. 눈을 낮춰서 하는데도. 왜냐? 한번 생각해봐. 경기가 안 좋으면 중소기업도 일거리가 없어. 일거리가 없는데 사람 뽑을 이유가 없잖아요.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경기가 안 좋은 게 뭐예요? 일이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이 없으니까 돈을 벌 수 없어. 근데 회사에 고정비용 계속 나가. 직원들 월급, 자재비, 뭐 전기세, 각종 세금, 식비 이런 거 계속 나가요. 근데 사람 뽑아야겠냐고요? 안 뽑죠 이게. 요즘에 제 방송에서 이제 공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어떤 얘기를 하냐 하면 성수기인데 원래 성수기야 되는데 성수기 같지가 않다 그런 말 합니다. 성수기가 뭐예요? 일이 바쁜 거죠. 네, 원래 7월달, 8월달 일이 바빠야 돼. 근데 일이 없다 그래요. 잔업이 없다. 특근 같은 거 안 한다. 근데 한번 생각해봐. 성수기 때 일이 없으면 비수기는 더 일이 없겠죠. 이게. 보통 비수기가 연말이거든요. 여기서 한 3달 더 지나면 연말입니다. 공장에서 일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잔업특근 없으면 월급이 한 100만 이상 차이 납니다. 일이 없는데 뭐 중소기업 입장에서 사람 뽑아야 이유가 없죠. 이게. 아무튼 그런 상황입니다.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기업이 문제가 아니고 그냥 취업문이 좁아졌어. 이제는 가리지 않아도 일할 것이 없어. 라고 적어졌습니다. 제가 한 4년, 5년 전에 여러분들한테 제가 그런 소리 푼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제가 말했어요. 뭐냐 하면 그땐 경기가 좋았잖아. 한 2020년, 2021년. 그러니까 취업 경기는 그때가 훨씬 더 좋았어요. 아마 그때 사람들은 이런 일이 벌어질 걸 예상을 못했을 거예요. 맞죠?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으면 중소기업도 눈을 낮춰서 들어갔겠죠. 제가 어떤 말 했냐 하면 지금 경기 좋다고 착각하지 마라. 일자리만 더 착각하지 마라. 일단 경기 좋을 때 어디 한 군데 처박혀 있어 낸다. 나중에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갈 수 있다 이런 말 했었거든요. 근데 그런 말 하면 사람들이 안 믿었어. 붕어 형. 아니 지금 일자리 많은데 무슨 헛소리 하십니까? 이런 말 들었거든요. 근데 그분들 지금 안 와요. 안 온다고. 그러니까 막 그때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아니 중소기업 왜 다니냐 차라리 배달 되는 게 낫지. 이런 말 했었거든요. 근데 요즘 배달도 안 좋잖아 이게. 배달도 다 뛰어드니까. 예, 다 뛰어드니까.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볼 때는 좀 미리 간파할 줄 알아야 돼.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간파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일반 사람들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너무 즉흥적이야. 그러니까 뭔가 세게 대고 나서 뭔가 바꾸려고 하는데 대고 나서는 방법이 없어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경기가 안 좋아지고 일자리가 감소하는 조짐이 보이기 전에 이미 일자리 구했어야 돼. 뭐든 구해가지고 들어가서 버티고 있어야 돼요. 그럼 지금 버티고 있으면 뭐 이미 들어간 사람 자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살아남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다르잖아요. 지금 내가 어디 안 들어가면 다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게. 예. 특히나 뭐 지금 뭐 취업 준비하는 사람들이 여유가 있는 사람도 있습니까? 다 여유가 없죠, 이게. 당장 일을 해야 되고 집안 사정 빠듯한 분들이 많잖아. 근데 왜 그때 가렸습니까? 그때 왜 쟀습니까? 본인도 그렇게 대단한 사람들도 아닌데. 여러분 한 번 있잖아요. 이야기 들을 때 잘 들으셔야 되는 게 일자리라는 게 있잖아요.
뭐 일자리가 많은 거 한때입니다. 한때. 우리나라는 굉장히 변화가 빨라요. 그걸 알면서 왜 그렇게 나는 우리나라 사람이 좀 둔한지 모르겠어. 항상 맨날 대고 사는지. 근데 안타까운 건 뭔지 아세요? 이제 시작이라는 거. 앞으로 일자리는 더 없을 거라는 거.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여러분, 앞으로 여기서 경기가 나아질 것 같습니다. 더 풀릴 것 같아? 더 안 풀리겠지, 이게. 그럼 일자리가 지금보다 더 줄 수 있고, 질 안 좋은 일자리가 더 많아지겠죠, 이게. 근데 배고프고 돈이 없는 사람은 많아.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더 빡 터진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따지고 재고 악깔이 못한 사람들 좀 매운맛 좀 많이 보게 될 겁니다. 매운맛 좀. 본인들이 어떤 주제를 파악하지 못하고 끝까지 재고 따지고 한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앞으로 본인들이 직접 체험하면서 느끼게 될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상으로 첫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